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증시각도기, 각이사는 증시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팟빵과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쏴하실 것 같아요. 트렌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격하게 일어나네요. 트렌드 변화는 일어나기는 합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컨택,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컨택주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만의 상황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중국에서는 헬스케어 주식들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사실 오늘 위기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따져보면 홍콩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헝다 관련된 그룹 주식들의 거래 정지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따져보면 부동산 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기술주들 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고, 컨택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묘한 장이 홍콩 시장에서 먼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연합인포맥스를 통해서 김경환 애널하고 다시 한번 대화해 볼 거고, 거기서 충분치 않으면 제가 한번 모셔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 건데요. 지난 쉬는 기간 동안에 나갔던 김학균 센터장님하고의 2부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함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중국이 현재의 상황들을 잘 커버를 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불안감들이 조금 더 애매할 때 이게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국면에서 테이퍼링 나오니까 딱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홍콩발 또는 중국발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 겹쳐지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위험 회피냐? 그런 것은 또 아닌 듯 하지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가 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과 또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거 혼합 세트야. 혼합 세트로 현재 상황들이 있어서, 이래서 거시 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 변수 중에서 어떤 게 앞으로 무게중심을 더 키워가면서 그쪽으로 쏠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시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더 어려운 얘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동안에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확 커졌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이성을 찾는 듯 했잖아요. 지난 주말장은. 그런데 월요일 아침 뚜껑을 딱 여니까 홍콩 시장이 휘청하는 거예요. 2%씩 빠지면서. 그러면서 황다그룹 관련 주식들이 거래 정지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홍콩 증시의 내용을 까보면, 예를 들어 헝다 관련 기업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막 불거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야. 오히려 위안화 환율은 강세예요. 약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콩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을 얘기냐? 아마 지금 중국 시장도 열리고 홍콩 시장도 같이 열렸다면, 홍콩은 많이 빠졌는데 중국은 상하이 시장이나 이런 시장은 그냥 그런 대로 한 보합 정도?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판 상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콩 증시가 빠진다는 건 홍콩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 시장에도 일부 전해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헝다 외에 다른 부동산 주식은 어떻게 됐느냐. 헝다 거래 정지로 인한 위기감에 의한 실질적인 상황의 전개라면 헝다가 자빠지면서 그 외에 여타 부실한 부동산 회사들도 휘청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채 비율이 낮으냐, 그럼 부채 규모가 작으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왕커나 이런 데도 1조 위안 이상의 부채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는 다 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파만파 되면서 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해석하기가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오히려 이번 헝다가 거래 정지가 됐는데 계열사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계열사 지분 매각을 해서 약 400억 홍콩 달러 자금이 조달이 될 것 같은데요. 6조 가까운 돈입니다. 5조 9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오히려 숨통을 틔우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련된 부동산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다른 오히려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대표적인 뭐 안타스포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다음에 그 알리바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는 조금 모양새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컨택주들은 오히려 리오프닝이라고 표현하죠. 그쪽은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는 상황이니까, 앞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중원부원 하듯이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미국 시장은 왜 이 모양이냐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 시장 안정됐고요. 1.5 이상으로 시작해서 뭐 그 초기에 기술주들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1.481%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시장을 흔들 만한 금리 상황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죠. 1.5대 중반, 뭐 1.6 넘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바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게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은 채권 시장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야죠. 즉, 채권 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 돼요. 1.3을 향해서 1.3대나 이런 식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지. 위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 미국 국채 선호하면서 미국 국채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을 올리고 채권 가격은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니, 조만간에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이 조금 높게 발표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너무 그지같이 나왔어. 20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40만 대 중반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제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안 그래도 테이퍼링 11월부터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에 있을 수 있다. 이건 충분히 감안되는 상황이죠. 그게 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냐 마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두 번째 건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18일까지 뭐가 있죠?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결국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들이 지금 되게 불투명한데요. 오간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미국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죠.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반면에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죠. 상원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상원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거꾸로예요. 상원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상할 생각이 니들이 없는 거야 라는 되받아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18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주들은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들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페이스북의 악재가 좀 터졌죠. 페이스북 서버가 다운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고발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 기술주들 하락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1% 이상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건 기술주들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본적인 시장 1% 빠진 거는 뭐 연속으로 빠져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폭으로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나스닥은 7% 이상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빠진다면 본격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게 경기 하강을 의미하거나 이러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는 안 빠져요.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유가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는 그 감산을 40만 배럴 감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근데 이게 독특한 면인 게 김학균 센터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펙 또 오펙 플러스가 제대로 여지껏 단합된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항상 흐트러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단일 대우를 그 스크럼이 잘 안 깨지면서 지금 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11월에도 기존 증산 속도를 유지해서 40만 배럴 정도만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가 지금 감산한 양이 한 600만 배럴 돼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얘기하면서 WTI 2달러 올라서 77.62달러 갔고요. 브렌트유 가격도 8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와 중국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생각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쉬는 기간 동안에 김경환 애널이 이야기했던 중국의 석탄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은 석탄을 자체 조달을 약 92%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 정도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데 그리고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 의외로 호주와의 석탄 결렬이 좀 길어졌죠. 길어졌어요. 근데 원래 가격이라는 게 1% 부족한 건 1%, 2%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타이트한 수급 시황에서는 1%, 2%만 부족해도 가격은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이번 석탄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증폭이 되냐면 중국의 전력난이 뒤집어서 보면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냐면 폐가 까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대목이에요. 이번에 중국의 전력난이 그러니까 전력난 자체보다도 이 전력난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국의 상황들이 생각보다 얘네 상황이 썩 좋지 않구나라는 폐가 까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방 성시들에 의해서 지금 전력 셧다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방 성시들의 셧다운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친 건데 첫 번째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에서 탈탄소에 대한 요구들을 지방정부가 그동안에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셧다운 했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상반기 동안에 중국의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동향을 보면 산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가동이 풀가동이 되고 오히려 오바로 많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전력을 많이 생산해냈고 그로 인해서 탈탄소하고는 배치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탄소 정책과 함께 그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 하나 봉착했다라는 것 하나, 이거 하나와 또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돈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주려니까 비싼 석탄을 사가지고 발전을 하려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이런 그 덜컹거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 공급을 끊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판세가 보이잖아요. 이런 판세가 보이니까 얘네 지방정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고,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홍콩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헝다권 이슈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에너지 단전 사태와 그리고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더 눈에 띄면서 먹은 거라도 먼저 팔자 하고 그 시장에서 던진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유가도 그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런 어쨌든 일단 가장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가장 큰 뉴스는 18일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들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 지금 우리한테는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역시나 이제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기업이 비싸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평가를 그렇게 썩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럴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또 마련해놓은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18일까지 뭐 장이 안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주식들은 사서 조금씩 더 모으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괜찮은 기업들인데 이번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더 많이 떨어지면 그런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그런 방법이 또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겠고, 또 하나 바닥 징후는 어떻게 나온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아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대 매매의 상황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바닥 근처에 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가 뭐 1차, 2차로 끝날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한 1차, 2차 정도로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돌려서 보면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이제 종말적 상황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이고, 계속 말씀드리면 1년에 2번은 꼭 시장이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년에 2번 정도는 꼭 시장에 빠져요. 올해도 지난 2월, 3월에 시장이 한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지금 9월, 10월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빠지고 나면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시장은 또 빠르게 주가 수준을 회복시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이번에 빠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빠질까? 근데 여기서 보통 심리는 뭐냐면 바닥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VIX 지표 같은 것도 그냥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탈출하게 만들고 고점에서 뛰어들게 만들죠. 근데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바닥에서 냉정하게 반대적인 포지션을 가셔야 되고,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현금 보유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만만치 않은 장이고 좀 해석하기도 힘든 장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서 있을 때 전형적인 시장 붕괴 상황이라면 달러 가격하고 채권 가격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대응하시자고요. 자,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질의응답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